리어 왕 셰익스피어. 왕 리어가 아첨과 배신 속에서 몰락하며 인간 욕망과 가족 비정함을 보여주는 비극. 서론.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적이 있나요? 그것도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가장 사랑한다고 믿었던 자식들에 의해서 말이죠. 오늘 우리가 만날 이야기는 인간 존재의 밑바닥, 그 처절한 심연을 들여다보는 거울입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비극 중 가장 거대하고 압도적인 걸작 리어 왕입니다. 80세의 늙은 왕이 던진 오만한 질문 하나가 어떻게 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한 인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는지 그 폭풍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줄거리. 광기 속으로 침몰하는 왕. 일막 오만한 사랑의 시험. 영국의 늙은 왕 리어는 은퇴를 결심합니다. 그는 세 딸에게 나라를 나누어 주기로 하고 기괴한 시험을 제안하죠. 누가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첫째 고너릴과 둘째 리거는 입에 발린 찬사로 땅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막내 코델리아는 말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그녀의 고결함은 오만한 왕의 분노를 삽니다. 리어는 코델리아를 추방하고 충신 켄트마저 내쫓습니다. 이것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2막. 배신과 몰락. 권력을 손에 쥔 두 딸의 본색은 빠르게 드러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노인네일 뿐입니다. 리어는 첫째 딸에게서 그리고 둘째 딸에게서 차례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당신에게 왜 100명의 기사가 필요하죠? 한 명도 필요 없어요. 딸들의 차가운 계산 앞에 리어는 절규합니다. 나를 미치게 하지 마라, 하늘이여. 그는 결국 스스로 성문을 박차고 나와 광기 어린 폭풍우 속으로 뛰어듭니다. 3막. 황야의 폭풍우와 깨달음.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황야. 왕관 대신 풀을 엮어 쓴 리어는 미쳐버립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광기 속에서 그는 진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호화로운 궁궐에서는 보지 못했던 가난한 자들의 고통, 인간이라는 존재의 나약함. 너희 가련하고 벌거숭이인 가난한 자들아, 나는 너희들을 너무나 살피지 못했구나. 왕은 비로소 인간이 됩니다. 사막. 비극적 재회. 한편 프랑스 왕비가 된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군대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정신이 돌아온 리어는 코델리아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늙고 어리석은 노인일 뿐이다. 가장 화려했던 왕이 가장 낮은 곳에서 진정한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 객석은 눈물로 젖어듭니다. 오막. 허무의 끝, 죽음. 그러나 운명은 가혹합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코델리아는 감옥에서 살해당합니다. 죽은 딸의 시신을 안고 리어는 울부짖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구나. 슬픔을 이기지 못한 왕 또한 숨을 거둡니다. 황야에는 오직 차가운 바람과 남겨진 자들의 탄식만이 흐를 뿐입니다. 2. 오인의 독후감 우리가 본 리어 왕. 1. 30대 직장인 A. 리어 왕의 모습에서 명퇴를 앞둔 우리 시대의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을 자식에게 물려주고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는 그 처량함. 리어가 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주지 않았느냐고 외칠 때 가슴이 미어졌어요. 물질로 사랑을 확인하려 했던 그의 어리석음조차 결국은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2. 취업준비생 B. 코델리아의 나싱 너싱이라는 대답이 계속 맴돕니다. 스펙과 결과로만 증명해야 하는 세상에서
진심은 말이 필요 없다는 그녀의 태도가 얼마나 무모하고도 아름다운지 생각하게 됐어요. 때로는 정직함이 독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리어의 영혼을 구원한 건 세련된 거짓말이 아니라 투박한 진실이었음을 믿고 싶습니다. 3. 50대 주부씨 고너릴과 리건을 마냥 악녀라고만 할 수 있을까요? 부모의 편애 속에서 자란 아이들의 일그러진 복수 같기도 했습니다. 리어 왕은 부모로서 소통하는 법을 몰랐던 거죠. 권위로만 군림하려 했던 리어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 가정 안의 불통을 경고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은 명령하는 게 아니라 듣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4. 작가 지망생 D. 황야의 폭풍 후 장면은 압권이었습니다. 문명이 다 벗겨진 상태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지 동시에 그 고통을 견뎌내는 정신이 얼마나 숭고한지 느꼈어요. 벌거숭이 가련한 인간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입은 옷과 계급을 떼어내면 결국 모두가 평등한 고통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5. 은퇴한 교사이 인생의 황혼기에 이 책을 다시 읽으니 감회가 남다릅니다. 리어는 왕관을 내려놓고서야 비로소 왕이 되었습니다. 눈이 멀고 나서야 진실을 본 글로스터 백작처럼 말이죠. 우리는 무엇을 잃어야만 본질을 볼 수 있는 걸까요? 비극이지만 역설적으로 삶의 소중함을 가장 강렬하게 가르쳐주는 작품입니다. 3. 비평가 논평 거장의 시선 1. 문학평론가 김철수 리어 왕은 자기 인식에 관한 비극입니다. 리어는 평생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남들이 떠받들어주는 왕의 껍데기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했죠. 셰익스피어는 폭풍우라는 장치를 통해 그 껍데기를 무자비하게 벗겨냅니다. 결국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낱 생명체에 불과하다는 존재론적 허물을 가장 세련된 문장으로 구현했습니다. 2. 역사학자 박영희 이 작품은 봉건 질서의 붕괴와 근대적 개인의 탄생 과도기를 보여줍니다. 효도와 충성이라는 구시대적 가치가 고너릴과 리건이라는 냉혹한 효율성 앞에 무너지는 과정이죠. 셰익스피어는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가 무엇인지 묻고 있습니다. 3. 심리학자 이민호 리어의 광기는 일종의 퇴행이자 정화 과정입니다. 지나친 자기애가 무너질 때 인간은 미칠 수밖에 없지만 그 광기의 끝에서 타인의 고통을 공감하는 능력을 회복합니다. 심리학적으로 리어 왕은 자아의 죽음을 통해 진정한 자기 셀프를 찾아가는 고통스러운 여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4. 연극 연출가 최주연 셰익스피어 비극 중 공간 활용이 가장 탁월한 작품입니다. 화려한 궁정에서 황막한 들판으로 다시 좁은 감옥으로 좁혀지는 공간의 변화는 리어의 심리적 수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마지막 장면, 시신을 안고 나오는 리어의 등장은 연극사상 가장 고요하면서도 파괴적인 엔딩입니다. 4. 결론. 우리는 울면서 태어난다. 이 거대한 바보들의 무대에 나온 것이 슬퍼서 리어 왕이 광기 속에서 내뱉은 이 말은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심장을 울립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왕관은 무엇인가요? 돈, 명예, 혹은 타인의 시선인가요? 리어 왕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라진 황야에 홀로 섰을 때 비로소 당신의 진짜 얼굴이 보일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이라는 무대에서 진실한 사랑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이 장엄한 슬픔이
여러분의 생을 더 깊고 아름답게 채워주길.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고전을 찾아오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